동학가사의 새 기운을 밝혔으니 말은 소장의 웅변이 있고 앓은 강절의 지식이 있고 글은 이 두의 문장이 있노라 하였으니 잘 생각하여 보라고 이르셨도다. 창밖에는 밤바람이 불고 등불 아래 한 권의 책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동학가사입니다. 그 옛날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던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 노래들. 그런데 여러분, 상제님께서는 왜 이 노래 속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들의 기운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그 기운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 중국은 전국시대라 불리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적이 되고 수십만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던 비정한 시대였죠. 이때 칼이 아닌 입술 하나로 천하를 쥐락펴락했던 두 사나이가 나타납니다. 먼저 소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본래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처음엔 세상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 공부하다 졸음이 쏟아지면 날카로운 송곳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바지가 피로 물들 때까지 그는 천하를 움직일 말의 힘을 갈고 닦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합종책을 들고 나옵니다. 진나라라는 거대 괴물에 맞서기 위해 나머지 6개국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논리였죠. 그는 각국의 왕들을 찾아가 그들의 두려움과 욕망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6개 나라의 왕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소진은 역사상 유례 없는 6개국 공동재상이라는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에 맞선 장인은 또 다른 천재였습니다. 그는 연행책으로 소진이 쌓은 성벽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장인은 초나라 왕을 찾아가 말 한마디로 땅 600리를 내놓게 만들 만큼 영악하고도 대담한 웅변가였습니다. 그는 매를 맞아 죽을 위기에서도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 혀가 아직 붙어 있어? 그렇다면 됐어.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소진과 장의의 웅변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보고 그 기운을 돌려세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생명력 있는 언어의 힘입니다. 두 번째 기운은 암입니다. 송나라 시대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천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귀영화도 마다한 채 숲속 작은 집 알라고아에서 우주의 시계 태엽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소강절입니다. 어느 날 소강절이 정원의 모란 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 두 마리가 싸우다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는 숫자를 뽑아 궤를 풀었습니다. 내일 저녁 한 젊은 여인이 꽃을 꺾다가 정원사에게 쫓겨 넘어져 다리를 다칠 것이네. 다음 날 그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죠. 하지만 소강절은 말합니다. 이것은 점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정해진 이치대로 흘러가는 법일 뿐이다. 그는 우주의 탄생부터 소멸까지의 시간을 원회운세라는 정밀한 숫자로 계산해냈습니다. 그에게 우주는 무질서한 혼돈이 아니라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거대한 수학 공식과 같았습니다. 그는 방 안에 앉아서도 천리밖의 일을 알았고 오늘을 보며 천년 뒤를 내다보았습니다. 상제님께서 칭송하신 강절의 지식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닙니다. 천지 기운의 흐름을 읽어내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우주와 내가 하나임을 깨닫는 통찰의 극치입니다. 마지막 기운은 글입니다. 당나라 시대 중국 문학의 정점을 찍은 두 개의 태양이 뜹니다. 한 명은 하늘 위를 논이는 신선 같았고 다른 한 명은 땅 위를 걷는 성자 같았습니다. 시의 신선 이태백은 술 한 잔을 마시면 천지조화가 그의 붓끝에서 살아났습니다. 황하의 물은 하늘에서 내려와 바다에 이르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읊는 그의 시는 막혔던 가슴을 뻥 뚫어주는 호방한 기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언어로 천상의 비경을 그려냈습니다. 반면 시의 성인 두보는 가난과 전쟁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민중들의 눈물을 글로 닦아주었습니다. 나라는 망했어도 강사는 그대로인데
봄풀은 깊어만 가는구나. 그는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인간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태백의 화려함이 하늘의 양기운이라면 두보의 진실함은 땅의 음기운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문장이 합쳐져 비로소 완벽한 천지의 노래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들의 글은 읽는 이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상제님께서 보신 이 두의 문장은 단순한 유희가 아닙니다. 진리를 가장 아름답고 강렬하게 전달하여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감동의 기운입니다. 역사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전해진 소진과 장이의 입, 소강절의 눈, 그리고 이태백과 두보의 손. 상제님께서는 이 거대한 기운들이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수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세 가지 엄중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첫째, 포덕의 현장에서 상대를 감동시키는 운변이 나에게 있는가? 둘째, 수도의 길 위에서 이치를 꿰뚫는 명석한 지혜가 나에게 있는가? 셋째, 상제님의 덕화를 만방에 알릴 진실한 문장이 나에게 있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를 작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잠든 거인의 기운을 깨우라는 부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당장 이 위대한 기운들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기 세 가지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하나, 말의 실천. 살리는 말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소진과 장이의 웅변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의 말을 먼저 깊이 들어주십시오.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경청이 곧 세상을 돌려세우는 가장 강력한 웅변입니다.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상제님의 덕화가 머무는 성지가 될 것입니다. 둘, 마음의 실천. 일상의 성찰로 이치를 닦으십시오. 소강절의 지혜는 정교한 계산이 아니라 맑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심고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음의 거울을 닦을 때 비로소 세상의 이치가 선명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대인의 지혜가 솟아납니다. 셋, 기록의 실천. 진실한 기록으로 진리를 새기십시오. 이백과 두보의 문장은 영혼의 울림이었습니다. 거창한 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받은 은혜, 수도하며 느낀 작은 깨달음을 단 몇 줄이라도 수도일기로 남겨보십시오. 글로 옮겨진 진리는 내 뼈와 살이 되고 훗날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만방에 상제님의 덕화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뒤흔든 기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당신이 내뱉는 한마디 말, 당신이 품은 맑은 생각, 그리고 당신이 남긴 진실한 기록 속에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하여 보라. 이 말씀은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위대한 대인의 역사로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그 거대한 기운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정경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에 맺힌 바람이 대륙을 가르고 정오에 꽃 지는 순서를 샘마는 눈동자 낡은 종이 위에 천년의 강물이 흐르네. 검은 먹향기 속에 세 가지 별을 본다. 웅변과 지혜와 문장 대인의 법을 지니 대인의 법을 잡을 지니 잘 생각 그 기운이 너와 같음을 고요한 질문 하나. 잘 생각